우리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죠? 자, 중단 속도까지 했죠? 운동방정식 이쪽이 우리 진도 나갈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때 이쪽을 원래 나가기로 하고 여러 가지 힘에서 부력과 유체력과 관계된 힘들 이 부분들을 나중에 다루려고 했는데 대면 수업하면서 운동 방정식을 보기 위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네? 네, 할 수 있어요. 그거 주제로 쓴 친구들 꽤 있을 텐데. 자윤학과 쪽에서 뭐가 복잡해요? 똑같이 다 적용이 되잖아요. 모양 때문에 그촉 부분은 무거우니까 공기 저항을 받는 거 꼬리 부분이 너무 깊게 생각해가지고 못하겠죠. 자, 그러면 운동 법칙을 한번 보죠. 104쪽 이야기입니다. 자, 운동 법칙. 자, 보통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법칙은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그 관성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관성은 이너셔라고 얘기하는데, 관성에 대한 성질 얘기를 한번 먼저 다뤄보도록 하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물체에 자, 작용하는 알짜 힘이라는 건 어떤 거지? 작용한 힘들을 모두 합해준 걸 알짜 힘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알짜 힘이 0일 때 원래 표현은 알짜 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원래 표현은 이렇게 썼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거나 또는 작용해도 그 합력이 0일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국에 알짜 힘이 0이라는 뜻이 되는데 옛날 표현은 그렇게 얘기해. 자,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다라고 얘기해. 자, 이와 같은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즉,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해. 계속 정지하려 하고,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을 갖는 것들을 우리는 관성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관성에 대해서 관성계와 좌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복잡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관성계와 관성과 좌표. 관성과 좌표에 대한 얘기 잠깐 한번 볼게. 원래 이 법칙까지 알아야지 좀 쉬운 얘기인데, F는 MA라는 식은 들어본 적 있지요? F는 MA라는 식 들어본 적 있지? 그 F는 MA라는 식을 조금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어떤 좌표계가 있다라고 해. 얘는 기준이 되는 좌표야. 바깥쪽에 대해서 정지한 좌표계라고 하자. 이때 이 방향을 X방향이라고 했어. 그럼 방향 설정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왼손으로 서로 수직이 되게 하고 아래로부터 x, y, z라고 표현하자라고 했어. 그렇다면 자, 이 축은 뭐가 돼? y축, 이 축은 g축이라고 해줄 수 있어. 이 점이 원점 5가 됩니다. 원점 5다. 자, 이때 원래 시각이 0일 때 원점에 자, 이렇게 지나고 있는 어떤 좌표계가 있었어요.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런 좌표계가 있었어. 이 좌표계는 x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대. 자, 이때 속도는 u라고 썼는데 u는 크기는 u고 방향은 x 방향으로 진행하는 i다 라고 얘기하지. 자,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 좌표는 운동을 했겠지. 자, 운동을 해서 이 위치까지 가 있어. 이동한 좌표야. 이거는 y g 프라임이라고 쓸게. 자, 그래서 새로운 좌표, 안쪽에 있는 좌표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좌표야. 가장 쉽게 설명하면 바깥쪽 하얀 좌표계는 이걸 S라고 했을 때 S 좌표는 도로 좌표야. S 프라임이라고 한 이 프라임이 붙은 좌표들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버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버스의 좌표와 도로 좌표를 기준으로 보자는 얘기야. 버스는 계속 앞으로 일정한 속도로 간다라고 가정한 거지. 이때 이 좌표 안에 어떤 물체가 있었대. P가 있었어. 얘가 운동하고 있는 거거든. 왜 P지? 하주야, 옛날에 왜 P라고 썼지 이거? 버스야. 힌트. 창현아, 왜 P지? 왜 P지? 이 P는요, 이 P는 파리야, 파리. 버스 안에 날파리가 막 돌고 있는 거야. 자, 이때 이 기준으로 살펴보는 위치가 있어. 얘는 all prime vector라고 할게. 자, 그리고 원점 5에 대해서 O 좌표는 움직이는 좌표지. 뭐라고 쓰면 돼? 얘는 UT라고 써주면 되겠지. 등속도 운동하니까. 자, 이때 원점 5에서 보는 이 P 좌표는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 좌표를 all vector라고 얘기하자. 그럼 벡터의 합성에 의해서 all vector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ll vector는 all prime vector 더하기 ut vector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all prime vector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all prime vector는 all vector 마이너스 ut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얘의 성분을 이야기해 보면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으로 쓸 수 있는데 x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x 방향에 대해서 x 값 마이너스 ut로 가고 있지. ut야. y 프라임은 누구와 같아? 움직임이 없어. y와 같고 g 프라임은 g와 같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해. 오케이. 자, 이때 각각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보제. 위치를 시간에 더 미분하면 뭐가 되지? 위치를 시간에 더 미분하면 속도 벡터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x-방향의 속도 vx 프라임이라고 쓸게 그냥. 자, vx 프라임은 vx 마이너스 ut 시간에 더 미분하면 얼마 하게? t 하나씩 없애버리면 되거든. 그럼 뭐가 돼? u라는 값이 돼버려. 자, 그 다음에 v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y와 같고 vg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g와 같다라고 얘기하지. 이게 뭐가 될까 이게? 움직이는 좌표에서 보는 물체의 속도는 물체의 속도 빼기 관측자의 속도야. 뭐가 되지 이거? 상대 속도가 되겠지. 얘가 바로 상대 속도야. 자, 여기 나타나는 속도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보자.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될까? 가속도가 되겠지. 얘는 가속도라고 한다.
자, 이 가속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 ax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얘는 상수값이야. 상수 미분하면 얼마야? 선아, 상수 미분하면 뭐지? 상수는 뭐야? 몇 차 함수야? 상수는 몇 차 함수야? 0차 함수지. 그럼 미분하면 개수가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돼? 0이 돼 버린단 말이야. 상수를 미분하면 항상 0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ax 프라임은 ax와 같게 되고 a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ay와 같고 ag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ag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 벡터로 표현하면 a 프라임 벡터는 a 벡터와 같겠지. 양변의 질량 곱하면 뭐가 돼? f는 ma가 되니까 f가 되겠네. 따라서 f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f와 같다라고 얘기해. 힘이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이렇게 등속도로 운동한 좌표계는 바깥 좌표계가 관성계라면 안에 있는 아이도 관성계다. 옛날에는 관성계라는 표현을 썼거든. 요즘은 그 계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관성 기준 틀이라고 해. 계를 쓴다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주로 사용하는 게 관성 기준 틀이라고 쓰고 있어. 좌표계를 기준 틀이라고 하거든. 관성 좌표계 대신에 관성 기준 틀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책 얘기로 한번 보면 물체의 관성이 성립하는 것은 정지 좌표계,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를 포함해서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걸 모두 정지 좌표계라고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하여 물체 운동을 보는 경우이다. 지면은 보통 정지하고 있는 좌표계로 생각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가속도 운동하는 버스 안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힘을 가하지 않는데도 움직이는 등 관성이 성립되지 않는 듯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런 개는 비관성계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 지금 비관성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뒤쪽에 한번 또 나오게 될 거야. 비관성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 얘기한 건 관성계이고 비관성계는 흔히 가속좌표계라고 요즘 쓰고 있어. 이 책은 비관성 기준틀, 비관성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표현은 비관성 기준틀 이거 대신에 가속좌표계, 가속기준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관성계, 비관성좌표계, 가속기준틀 똑같은 얘기야. 어떻게 나타나는지에도 한번 살펴봅시다. 뒤쪽에 관성력이라는 걸 따로 배우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똑같은 설명을 해드릴 거야. 자, 이 아이는 X야. Y좌표계 그리고 이쪽에 G축이 있어. 원점 O가 있어. 시각이 0일 때 얘는 원점이 두 개가 겹쳐져 있어. 이렇게 겹쳐져 있어. 자, 시간이 0일 때 얘는 X방향으로 U라는 속도를 갖게 돼. 그리고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 이때 가속도는 B라고 쓰게 되는데 B는 얼마가 됩니까? 역시 X방향으로 갖게 된대. 얘는 가속도고 얘는 뭐가 돼? 초기 속도가 되겠네.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지. 그럼 이 개는 t라는 시간 후에 이쪽에 위치와 있다고 해.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이라고 해.
자, 여기에 P라는 위치 벡터가 있어. 자, O'점에서 관찰하는 P는 위치 벡터 어떤 벡터를 갖지? all 프라임 벡터를 갖게 돼.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근데 문제 직접 활용은 안 되고 개념이야. 오케이? 개념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것을 설명하게 될 거야, 여기서. 자, O에서 P점의 위치 벡터는 뭐가 돼? all 벡터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원점에서 이곳까지 위치 벡터는 뭐가 됩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니까 U T 플러스 2분의 1 BT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위치식이구나. 오케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위치식이야. 자, 그렇다면 all 벡터라는 값은 all 프라임 벡터 더하기 UT 플러스 2분의 1 BT 제곱이라고 쓰게 돼. 그러면 all 프라임 벡터는 뭐가 돼 버릴까? all 벡터 마이너스 UT 마이너스 2분의 1 BT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게 돼. 오케이? 이항시킨 거지. 지민이 이해해? 아니요? 네? 아니요가 네라고? 큰일 났네. 상현아, 근데 오늘 서진이 왜 안 왔어? 자소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야? 가윤이는? 그냥 쨘 거야? 왜 안 챙겨왔어? 챙겨와야지, 가윤이. 의리 없는 놈들. 당하중학교 그것밖에 안 될 거야? 자, 그러면 얘 성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얘 성분을 얘기하면 똑같아. X 프라임은 위치 벡터. 얘 자체가 X 성분밖에 없지, 그지?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UT 마이너스 2분의 1 BT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은 y와 같고 g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 g가 돼 버린대요. 이 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보자. 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무슨 식이 되지? 속도식이 돼 버려. vx 프라임은 vx 마이너스 u 마이너스 bt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오케이? 미분은 우리 전에 수업 중에 해드렸던 미분 참고로 한번 다시 보세요. 자, 그리고 vy 프라임은 뭐라고 해? vy, vg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g와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다시 한번 얘를 미분해 보도록 하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 버리는데, 자, ax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ax 미분하면 얘는 0이지, 얘는 b만 남지 마이너스 b가 돼. 이 값은 또 마찬가지야. 움직이는 관측자가 바라보는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의 진짜 가속도 빼기 관측자의 가속도야. 무슨 가속도라고 할 수 있다고? 상대 가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a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ay와 같고 ag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ag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 이걸 벡터적으로 다시 한번 묶으면서 살펴보면 a 프라임 벡터라는 것은 a 벡터 빼기 b 벡터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 양변에 m을 한번 곱해보자. 양변에 m을 곱하면 얘는 ma 프라임이니까 f 프라임이 되고, 얘는 ma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고 마이너스 m b가 돼버렸다라고 해. 그래서 움직이는 좌표에서 측정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전체 힘
빼기 MP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런 식을 얻어냈는데, 그런데 말이야, 만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래. 자, F가 0이래. 그럼 실제 물체에 힘이 작용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야? 물체에 실제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움직이는 좌표에서도 힘이 0이어야 되는데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MP가 되는 거지. 이 힘을 우리 뒤쪽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뭐라고 해? 관성력이라고 표현해. 실제로 이 힘은 존재해, 안 해? 안 해. 얘는 움직이는 관측자가 바라보는 가상의 힘이야. 움직이는 관측자가 느끼는 가상의 힘이라고 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힘이란 뜻이야. 그래서 물자 움직이는 관측자 내부의 관측자, 움직이는 개 내의 관측자가 느끼는 가상적인 힘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힘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면 좋은데 이걸 쓰면 편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뒤쪽에 원운동 뒤쪽에 다시 관성력 얘기가 나오거든. 그때 한번 취급해 보도록 할게. 지금 관점은 지금 좌표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는 무슨 좌표라고 하고? 관성 좌표, 관성 기준 틀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속도 운동하는 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오케이? F는 MA고 F가 없으면 내부에도 F가 없어야 되는데 관측되지는 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운동 법칙 성립하지 않는 이런 아이를 우리는 가속 기준 틀, 비관성계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책에서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관성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성 법칙 하기 전에 관성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성의 예. 관성의 예에 대해서 살펴볼게. 번호를 그냥 내 멋대로 붙일게. 관성의 예는 과학고 가면 쓸 데리 없어. 일반 학교 가면 쓸 데리가 많아. 관성 예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런 게 있어. 정지관성이라는 게 있어. 정지관성이라는 것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야. 어떤 경우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첫 번째, 이런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가 급 출발을 했대요. 버스가 급 출발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몸이 뒤로 쏠리지. 몸은 땅에 대해서 그대로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에 대해서 뒷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래서 몸이 뒤로 쏠린다. 이때 느끼는 그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해. 바깥의 관측자는 관찰할 수 없는 힘이야. 가속운동하는 내의 관측자만 느끼는 힘이지. 혹시 프로펠러 돌아가는 비행기 타본 사람이 있니? 러시아 놈들이 웃긴 정찰기 갖고 있는데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마하 1이래. 상상이 가니? 그게 가능하대. 그래갖고 걔가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독도 근처까지 와갖고 6시간 동안 비행했대.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리가 너무 멀거든. 독도는 우리나라 비행기의 작전 반경 안에 못 들어가. 보조 연료통을 갖고 교전 시간 20-30분 이내로 끝내고 들어와야지 땅에 오지.
그래서 계속 독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항공모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항공모함이 있으면 작전 반경이 훨씬 더 넓어지니까 동해를 지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몸이 뒤로 쏠리는 것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 담요의 먼지 털기. 담요에 먼지를 털기. 담요를 빨랫줄에 걸어놓고 막대기로 때립니다. 그럼 담요는 펄럭이겠지. 먼지와 이런 운동관계가 있어. 자, 먼지는 담요에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막대기로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니? 담요는 운동을 하고 먼지는 제자리 남아있게 되지. 자, 따라서 어떻게 돼버리지? 어떻게 돼버려? 분리가 되겠지. 담요에서 떨어지니까 분리되니까 먼지가 펄펄 날리겠지. 그래서 담요에 먼지 털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컵 안에 동전 빠뜨리기. 컵 위에 카드를 놓고 손가락으로 튕깁니다. 그러면 카드만 빠져버리고 동전은 컵 안으로 빠져들겠지요. 자, 또 유사한 예로 똑같은 예로 이게 있어. 테이블보 빼기. 식탁을 덮어놨다가 컵 같은 걸 세팅해 놓고 하나 둘 셋 팍 쳐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때? 자, 위에 있는 접시 같은 건 그대로 남아있고 식탁보만 빠져버리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유사한 예로 휴지 끊기. 휴지 끊기. 자, 두루마기 휴지가 있어. 화장실 써. 이를 다 보고 휴지를 끊어. 뚝 잡고 뚝 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잡고 있다 툭 친단 말이야. 그럼 힘을 받는 바로 위에서 끊어지게 돼. 그지? 그런데 어떤 때 보면 휴지가 확 풀릴 때가 있어. 풀릴 때와 안 풀릴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 물론 속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 휴지가 확 풀릴 때 보면은 이렇게 옆을 보면 휴지를 거의 다 썼을 때야. 오케이? 자, 그리고 잘 끊긴 땐 휴지가 빵빵하게 차 있을 때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 우리 관성을 표현하는 값으로 우리는 질량이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어. 질량은 관성의 척도야. 관성의 척도야. 질량이 큰 물체는 관성이 크고 질량이 작으면 관성이 작아. 그래서 휴지가 조금밖에 없을 때 땡기면 멈춰 있으는 성질이 약하기 때문에 휴지가 풀려버리는 거야. 쫓아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거 외에도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예가 있어. 지진계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 지진계. 자, 지진계가 있어. 지진계는 어떤 게 지진계야? 자, 지진을 일어나는지 어쩐지를 확인하는 장치야. 얘 기본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받침대와 지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 지진계는 기반함에 고정시켜 놓지. 기반함? 토양의 생성 순서 어떻게 되지? 기반함? 모질물, 표토, 심토가 생성 순서지. 구조는 기반함, 모질물, 심토, 표토가 있지. 맞아요? 그래서 생성 순서 2단계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토양의 구조 얘기해 보세요. 토양의 생성 순서 얘기해 보세요. 2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안에 자 이런 기록지가 있어. 기록지는 이 받침대에 고정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엄청나게 큰 추가 매달려 있지. 엄청나게 큰 추가 매달려 끝에는 펜이 달려 있어. 그럼 정상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림이 없지. 어떻게 됩니까? 일직선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야. 근데 지진이 생겼어. 기반함이 흔들리지. 받침대도 흔들리고 이 두루마기 통도 같이 움직여. 누구만 안 움직이지? 얘는 관성에 의해서 안 움직이게 돼.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기록이 남겠지. 이게 지진계의 원리인데 바로 관성을 이용한 장치야. 대만에 갔더니 엄청 높은 빌딩이 있지. 롯데타워가 생기기 전까지 얘가 가장 높았던 걸로 기억해. 대만에 있는 빌딩. 거기가 관광 코스로 쓰는데 상층부에 어마무시하게 큰 쇠구가 있어. 건물 안에. 그리고 위아래로 쇠사슬로 묶여 있더라고. 걔가 건물을 안정화시키는 데 쓰인대. 지진이 일어나거나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흔들리면 밑에 뿌리를 받고 놓여 있는 상태에서 위쪽 부분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니? 자빠지기 쉽단 말이야. 근데 상층부에 무거운 줄을 매달아 놓아서 바람이 불거나 지진 나도 옆구리가 흔들려. 그래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준다고 하더라고. 그 쇠공을 보러 가는 게 관광 상품이야. 되게 웃기지. 우리나라도 롯데타워 1년에 한 번인가 관광 상품으로 그거 하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기. 미친 것 같아. 그 잘못하면 도관이 나가지. 그거 뭐 몇십 분 만에 하는 사람이 있던데. 20분인가 30분 만에 뛰어 올라간 사람이 있던데. 미친 사람들이야. 계단으로 왜 그렇게 뛰어 올라다녀. 4층에서 7층 올라오는 것도 귀찮아서 엘베 타고 오는데. 그지? 인간은 편리하게 엘베를 운용하고 있잖아. 옛날에 그거 사진 보고 내가 기겁했는데 맨하탄에 고층 빌딩들이 많잖아. 근데 요즘처럼 시설이 좋지 않았단 말이야. 그걸 사람이 직접 기어 올라가 갖고 다 지은 거야. 근데 그 선생님 기억에 그 사진이, 기념사진이 옛날에 가장 높았던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지. 그게 한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소유주였어. 통일교가 갖고 있었어. 근데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안전벨트 하나 갖고 사람들이 그 H빔이라고 하는 거 있지. 거기에 막 걸어 다니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그 끝에서 앉아갖고 도시락을 먹고 있더라. 태연하게. 아찔하지. 되게 높아. 선생님 친구 중에 약 40층에서 사는 친구가 있거든. 그 아파트가 40몇 층까지 있어. 놀러 갔어. 기겁했어. 왠지 아니? 거실 쪽 벽이 유리야. 근데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이렇게 내다보는데 아찔해. 근데 그 녀석은 유리벽에 등기대 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들어와. 불안해, 들어와. 괜찮아, 퉁퉁. 뭐 구조상 괜찮으니까 하겠지만 아찔해. 퉁 했는데 유리 빡 깨지면서 툭 날아가 봐.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다리 밑에 유리 있는 거. 상상. 어떤 상상? 내내 멀쩡하다. 내가 지나갈 때 깨진다고 생각해봐. 근데 더 잔혹한 게 중국 새끼들. 그 유리가 있지. 그 밑에서 TV를 설치했어. 사람이 지나가면 갑자기 얘가 금이가 화면이 찌지직 그 막 기겁하지. 그 뒤가 막 터져. 꽝꽝 막 기어 나오는데 와, 그런 걸 만들어 놓더라 미친놈들. 역시 중국 애들이라 그런 것 같아. 자, 아무튼 지진계는 관성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또 이런 게 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으로 여기 동일한 추와 실로 구성되어 있는
자, 물체들이 있어. 얘는 자, 갑자기 세게 당겨. 자, 얘는 천천히 세게 당겨. 이때 줄이 끊어진다면 앞의 경우는 어떤 줄이 끊어지고 뒤의 경우는 어떤 줄이 끊어질까? 앞에 있는 아이는 말이야, 갑자기 세게 당기면 얘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려 성질이 강해. 그래서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과 멈춰 있으려는 이런 힘이 아랫줄에 크게 작용해서 아랫줄이 끊어지게 돼. 반면에 천천히 당기는 경우에는 당기는 힘과 얘 무게가 위에 줄에 작용하기 때문에 위에 줄이 끊어진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관성의 얘들이 바로 정지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 살펴볼 얘기는 두 번째 이야기, 운동 관성의 예에 대해 살펴보자. 자, 운동 관성이라는 것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야. 오케이? 자, 대표적인 예는 버스의 예를 보면, 버스가 급정거하면, 자, 급정거하면 몸이 어디로 쏠리지?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인데, 물체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건 뒷방향에 가속도가 갖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관성력은 앞으로 작용하게 돼. 그래서 얘는 몸이 앞으로 쏠린다. 이게 운동 관성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매일 느낄 거야. 정지 관성도 마찬가지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오려고 할 때 몸이 갑자기 무거운 느낌을 받지. 몸이 그냥 1층에 남아있고 싶은 거야. 학원 올라오기 싫잖아, 그치? 남아있고 싶어.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생기지? 몸이 갑자기 위로 붕 뜬 듯한 느낌을 갖게 돼. 모두 관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야. 오케이? 두 가지 모두 정지관성. 반면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바닥에 올 때 무겁게 느끼지. 걔는 운동관성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멈출 때 몸이 약간 뜬 느낌 갖는 것, 걔도 운동관성의 예가 되겠다. 자, 한편 자, 또 어떤 예가 있을까?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리면, 달리는 사람이 돌부리에 걸리면 어때? 몸이 앞으로 쏠리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예가 있을까? 망치나 칼날을 자루에 박는 게 있어. 오케이? 칼날 또는 망치 머리. 오늘 서울 신림동에서 이런 사건이 났대요. 공원이었는데 대낮에, 오늘 낮에 어떤 미친 새끼가 어떤 여자한테 망치로 머리를 때려갖고 기절시키고 성폭행했는데, 이 여자가 지금 굉장히 위독한 상태라고 하더라고. 이상한 놈들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법이 약해. 자, 얘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칼날이 있어. 자루에 박는 거야. 요즘은 식칼들이 다 플라스틱 손잡이로 돼 있지. 옛날에 이게 나무 손잡이였거든. 그래서 어떻게 바닥에 대고 얘를 내리쳐. 내리치면 자루는 멈추지. 칼날은 무거운 녀석이 아래로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어서 깊게 박혀버려요. 그래서 망치 대가리도 똑같아. 둘 다 흉기네. 망치도 오래 쓰다 보면 헐거워지거든. 헐거워진단 말이야. 그때 자루 쪽을 바닥으로 내리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대가리는
관성 때문에 계속 들어가려는 성질 때문에 깊게 박히는 거야. 그래서 고정시켜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운동 관성에 있고 또 어떤 게 운동 관성에 있을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 놓은 관성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후추통. 자, 후추를 톡톡톡 뿌립니다. 구멍을 열고 툭 치죠. 그러면 병은 가다가 멈추지만 후추 덩어리들은 어때? 입자들은 계속 가련 성질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이해해? 자, 이런 등등등이 것들이 운동 관성의 예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자, 그 다음에 자, 갈릴레이에 대한 사고 실험 얘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고 실험이라는 것은 계단 캔 익스페리먼트 해갖고 생각만 갖고 하는 실험이야. 자, 이 갈릴레이는 말이야, 중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어. 그래서 중력에 대한 가속도, 물체의 낙하 운동 등을 이야기했단 말이야. 자, 이때 이런 식의 얘기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런 레일을 갖다 설치했어. 레일을 갖다 설치하고 질량이 상당히 큰 공을 여기에 놓을 거야. 오케이? 이때 마찰이 없다면 얘는 미끄러져 내려오겠지. 자, 그래서 얘 어디까지 올라갈까? 마찰이 없다면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게 될 거야. 이해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자, 이때 레일의 경사를 좀 더 완만하게 놔보자. 완만하게 놓으면 어떻게 되지? 얘는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얘가 이동하는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지. 경사를 더 완만하게 하면 역시 같은 높이까지 가지. 그러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훨씬 더 커지겠지. 자, 그때 얘의 경사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 이곳에서 결정되진 속력을 갖고 계속 움직이겠지. 언제까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기 전까지. 오케이?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기 전까지 물체는 자기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게 될 거야. 이런 물체 성질을 뭐라고 불렀다고? 관성이라고 불렀다고. 누가? 갈릴레이가. 그래서 실제로 관성을 처음 정한 사람은 갈릴레이야. 그리고 뉴턴이 이거를 발전시켜서 지금 다루고 있는 관성 법칙을 이야기하게 된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고 합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갈릴레이가 죽던 해 뉴턴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물리학 쪽에서는 뉴턴은 갈릴레이의 환생이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 또 공교롭게도 갈릴레이가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부분을 뉴턴이 완성했거든. 대부분 완성했어.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 그 완성된과 동시에 뉴턴은 더 이상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딱 할 만큼만 하고 안 한 것 같아. 나중에는 이분이 조폐공사로 취직하시지. 조폐공사에 취직해갖고 뭐 합니까? 위조지폐범 잡는 형사로 바뀌게 되지. 나중엔 이제 조폐국이라는 게 돈을 만드는 곳이야. 여러분들 돈 만들면, 돈 보면 여기 테두리가 있고 여기에 비금이 쳐져 있거나 무늬가 들어가 있지. 이게 처음 만든 게 뉴턴이야. 뭐 하려고? 그때는 이제 금화였거든. 그래갖고 금을 갈았대. 갈아갖고 금 따로 쓰고 돈은 또 돈대로 같이 그대로 쓰고. 그래서 뉴턴이 정했대요. 이 부분이 없어지면 더 이상 돈이 아니다. 그래갖고 위조지폐범, 이제 화폐 변조범들이지. 이런 화폐 변조범들 또는 위조지폐를 만든 놈들을 잡아냈다고 해. 대단한 사람이지. 아이디어가.
자, 그래서 이런 뉴턴의 업적을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성 법칙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관성 법칙. 자, 관성 법칙을 얘기해 봅시다. 자, 얘를 뉴턴 운동 제일 법칙이라고 해. 책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쓰는 부분들이 있지. 의자 다 빼고 있지. 요즘 다 의자 빼고 쓰더라고요. 의가 일본식 표현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빼고 쓴대. 그래서 의자를 거의 안 쓰고 의자 없이 대부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이 뉴턴 운동 제일 법칙을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자. 시그마. 시그마는 무슨 기호지? 합기호지. 시그마 FI가 0일 때. 시그마 FI가 0일 때. 자, 이런 특징이 있어. 속력이 0이었던 물체는 계속해서 속력이 0으로 나타나. 그리고 속도라고 표현할까? 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얘는 계속해서 속도가 어떻게 나타나? 일정하게 나타난대. 오케이? 알짜임이 0일 때 정지된 물체는 계속 정지했으려 하고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관성이라고 해요. 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질량의 개념을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을 한번 보자. 이 책에는 표현 안 되는데 요즘 나오는 책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 자,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을 봅시다. 자,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먼저 중력 질량이라는 걸 얘기해 보는데, 자, 물체에 나타나는 중력은 뭐라고 쓸 수 있죠? mg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쓸게. mag라고 써도록 할게. 그냥 이렇게 쓰자. mg라고 쓸게 그냥. 근데 얘는 자, 중력이라는 말에서 그래비티에서 g자를 써주고 g라고 쓰기로 하자. 오케이? 무게는 우리 흔히 mg라고 썼던 표현이야. 자, 한편 관성 질량이라는 게 있어. 관성 질량이라는 것은 자,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그 물체는 가속도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 F는 ma라는 걸 쓰게 될 거야. F는 MIA라고 쓰기로 했대. 오케이? 만일 여기에서 W와 F를 같게 조정을 해봤어. 오케이? 우리가 가는 힘을 무게와 같은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얘는 mg라는 값이 mia가 돼버리는데 이때 mg분의 mi라는 값은 a분의 g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근데 이 값이 항상 뭘로 나타나? 1로 나타난다라고 해.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중력 질량은 항상 관성 질량과 어떻다? 같다.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m이라고 써주면 된대. 자, 그래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항상 같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량은 누구에 대한 척도다? 관성에 대한 척도다라는 사실이야. 질량이 클수록 관성의 척도가 크다. 즉 정지한 상태에서 계속 정지했으려고 하고
질량이 크면은 멈추기도 어렵다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작은 승용차에 비해서 기차는 제동거리가 굉장히 길거든. 그 이유? 질량이 크기 때문에. 선생님 그 부분 때문에 옛날에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죠. 한참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기차에 타고 뛰어내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 내기를 하거든. 근데 뛰어내렸는데 항상 내리는 자리가 있거든. 거기서 뛰면은 딱 맞아. 근데 어느 날 그거 해갖고 개찰고 맨 먼저 나가는 친구한테 폴라포 사주기. 그 애들이 칸마다 자리 잡고 있다가 뛰어내려갖고 후다닥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점이 다음날 올라오는 표를 예매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입석으로 가면 그때 당시 한 거의 3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입석으로 가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좌석을 살려고 뛰어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아무튼 가게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이 기차는 한꺼번에 제동을 안 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제동을 하거든. 근데 이 기관사 아저씨가 한 번을 빼먹은 거야.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빼먹었어. 빼먹었는데 선생님은 항상 내리던 자리에서 뛰었어. 어쩐지 약간 빠른 느낌이 있더라. 뛰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너무 빨라갖고 다리가 기체의 속력과 똑같이 맞춰서 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다행히 움직여졌어. 안 됐으면 몸은 앞으로 가려는 관성이 있고 다리가 못 쫓아오니까 앞으로 고꾸라졌겠지. 그럼 깔았겠지. 얼굴이 아마 없어졌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멈춰갖고 나오고 너무 어이없어서 너무 빨라갖고 그때 기록이 아마 따지면 100m를 한 6초 내로 뛰었을 것 같아. 한 걸음이 거의 절반 이상을 뛴 것 같아. 한 걸음에. 나는 점프만 하면 되니까 기차 속력으로 계속 가니까. 그래갖고 100m 아마 6초 때로는 끊었을 것 같아. 아무튼 개찰구 쪽에 가갖고 딱 기차를 바라보니까 대박. 기차 한 칸의 길이가 약 70m 정도 되거든. 한 3칸이 밀려 있어. 브레이크 한 번 안 잡으면 200m 정도가 더 미끄러져 나가는 거야. 대박이지. 그 속도를 이겨냈지. 하마터면 못 볼 뻔했다. 기차. 그래갖고 절대 그 다음부터는 뛰어타고 뛰어내리는 거 안 합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 그땐 또 한 것도 무지 많아. 베르누이 법칙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또 실감을 했잖아. 그때 또 내기를 바꾸고 한참 했던 게 그거야. 기차가 달리는데 기차의 칸을 바꿔서 타기. 어떻게? 기차 밖으로. 기차 출입문에서 밖으로 나가갖고 옆 칸의 출입문으로 해갖고 들어가기야. 근데 베르누이 법칙을 깨달았다는 게 이거야. 베르누이 법칙의 주된 얘기는 유체들의 속력이 느리면 압력이 커지고 유체들의 속력이 빠르면 압력이 작아지거든. 기차는 달려. 그럼 기차 안의 유체는 거의 멈춰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 기차에 대해서. 그리고 바깥쪽 유체가 지나가잖아. 바깥쪽은 저기압, 안쪽은 고기압이야. 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압력 차 때문에 이게 안 올라가죠. 근데 친구 새끼들이 비정함을 그때 알았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죠. 야, 땡겨줘 하는데 이 새끼들이 낄낄거리고 안 올려줘. 내기잖아. 근데 기차들도 커브길 돌 때 속도를 줄이거든. 다행히 커브길이 바로 있었어. 그래서 속도가 줄면서 압력 차이가 줄어드니까 몸이 올라갈 수 있었지. 힘이 무지 셌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죠. 고로 영화는 다 뻥이다. 영화에서 실제 그렇게 하는 건 대부분 뻥이다. 빨리 달리는데 올라가. 압력을 못 견뎌. 그래갖고 영화는 대부분 뻥이다. 또 매달려 가다가 다시 기어 올라가지. 와,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갖고 뻥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죠. 둘이는 언제까지 잘 거야? 그렇게 피곤해? 야, 2교시에 피곤하면 어떡하니? 갖고 가면 선배들은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했고 전엔 9시 반이었지? 9시 반에 시작해갖고 밤에 10시에 가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버티려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가속도에 대한 얘기. 이게 몇 시까지니? 40분까지니? 지금 몇 시? 9시에 고정. 뭐라고? 시간표가 어디 갔지? (40분) 시간표가 바뀌니까 헷갈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2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과학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오케이? 전에 들었던 사람은 징그럽게 연습했었어. 이거의 응용 범위는 굉장히 넓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학교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어. 자, 그렇다면 이 가속도에 대한 얘기,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미 쓴 법칙이야. F는 ma라고 했던 I가 되지. 자, 운동체일 법칙. 자, 뉴턴의 운동체일 법칙이라고 하는데 얘를 가속도 법칙이라고 해. 제2야. 자, 그래서 이걸 가속도 법칙이라고 해. 질법칙 했잖아요, 바보야. 그럼 잘못 썼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자, 그러면 가속도 법칙인데 얘의 법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질량이 m이나 i가 있어요. 자, 부제를 적어줄까? 힘의 크기와 속도 변화에 대해서 보자. 자, 여기 질량이 m인 같은 물체가 있어. 이 물체들에게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힘은 F야. 또 하나의 힘은 같은 방향이지만 더 커진 F'이라고 할게. 벡터 일단 빼볼까? 이렇게 나타났대. 이때 속도의 변화가 더 큰 것은 누구지? 속도의 변화가 더 큰 건 누굴까? 자, 힘의 크기가 클수록 속도 변화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속도 변화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대.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를 뭐라고 부를 수 있지? 가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쓸 수가 있대.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질량과 속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질량과 속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쪽에 질량이 스몰 m이나 i가 있고 이쪽에 질량이 라지 m이나 i가 있대. 두 녀석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 봤어. 누구의 속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까? 속도 변화는 누가 더 크지? 오른쪽이라고? 얘가 탁구공이고 얘가 볼링공이야. 빨대로 입김을 불어보자. 그럼 더 빠르게 움직이는 아이가 누구야? 탁구공의 움직임이 되겠지. 그래서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속도 변화량은 자,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즉 A라고 하는 녀석은 M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이 관계들을 묶어봤죠. 이 관계들을 묶어서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다. 자, 힘의 크기, 질량, 그리고 가속도의 관계를 보자.
자, 이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A라고 하는 값은 M에 반비례하고 F에 비례한다. 자, 얘 등식으로 만들 땐 비례 상수를 쓰면 되겠지. 그러면 A라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K 곱하기 M분의 F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F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F는 K 프라임 곱하기 MA라고 쓸 수 있겠지. K 프라임은 K의 역수야. 그죠? K의 역수야. 자, 이때 자, 얘의 단위, 각각의 단위를 정의하는데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을 쓰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썼을 때 힘의 단위를 뉴턴으로 쓴다면 K 프라임은 뭐라고 쓰기로 하자? 1이라고 쓰기로 하자.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얘는 F는 뭐라고? MA라고 쓸 수 있다라고. 오케이? F는 MA. 자, 이때 질량의 단위는 힘의 단위는 뉴턴인데 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이런 단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FMA 운동 법칙이고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운동 방정식이라고 불러. 운동 방정식인데 나중에는 엄청 다양한 형태로 운동 방정식들을 정리하게 될 거야. 오케이? 엄청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 방정식을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힘의 단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 우리 힘에서 살펴봤던 거야. 여러 가지 힘에서 살펴봤던 얘기야. 자, 힘의 단위. 힘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어떤 단위지? 뉴턴이란 단위를 사용하고 있지. 자, 1뉴턴이 있는데 1뉴턴은 다음과 같은 힘이야.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에 작용하여 자 1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이다. 자, 이거를 1뉴턴이라고 하지. 그래서 1뉴턴은 1kg 미터 per sec 제곱이라고 해. 요즘은 많이 안 쓰는 편인데 킬로그램 힘이란 단위도 있어. 또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 힘이라고 썼니? 중이라고 썼니? 아직 힘이라고 썼구나. 이거보다 좀 더 오래된 책은 킬로그램 중이라고도 써. 같은 표현이야. 오케이? 자, 어떤 걸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얘를 쓰는 게 맞아. 요즘은 킬로그램 포스에가 킬로그램 힘이라고 쓰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맞아. 중자 많이 안 씁니다. 이제 옛날 책 보면 중자 써 있는 경우도 있어. 갖고 가서 어린이 같은 걸 하다 보면 옛날 자료를 보면 킬로그램 중이라고 쓴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걔네들이 모두 킬로그램 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얘는 1kg 힘이란 녀석은 1kg 힘은 자 질량이 1kg인 물체의 무게가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1kg 힘이라고 하는데 1kg 힘은 자 얼마? 9.8 뉴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지. 약 10뉴턴. 오케이? 또 그 밖에 새끼 단위로 단위란 단위가 있는데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자, 이 운동 방정식 F는 MA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게. 쉬운 예제, 아주 쉬운 예제 4개와 4개와 기초 예제들이 있어. 이 각각들이 다 시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과거에서는 좀 힘들어.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예제
네 가지, 5가지 정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과학부에서 나왔던 문제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을까? 그 몇 가지를 또 살펴볼게요. 이 책에 있는 예제들이 상당히 많아. 기출문제들 중에.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